되겠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은 법정에서 적극 진술하시고요. 대신 본인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은 본인 유죄 증거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변호인 도움 받으셔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 위주로 적극 진술하시면 되겠어요. 요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계가 되도록 돼 있어서 공판 준비까지는 중계가 되지 않았지만 요 지금 이제 정식으로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이제 중계된다는 점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인적 사항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사시는 곳은 어떻게 되시죠? 예. 여기는 뭐 호수 같은 건 없이 그냥 네. 우편물이 바로 들어가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 등록 기준지도 그 앞에 국까지만 말씀하실까요? 있으신가요? 예. 자리에 앉으시죠. 그렇게 하고 피고인 지금 구속돼서 재판 받으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소지에서 이사하시거나 주소 변동되시면 법원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법원에 변동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검사님 그러면 요 공소 사실 좀 들어볼까요? 예, 간략하게 저희가 그 PPT 형식으로 예, 모두 예. 진술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파견 검사들이 발표를 하겠고 저는 이제 모두 진술 먼저 하겠습니다. 장우성 특검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범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수단적 범죄입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인 비화폰 내역을 삭제해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자 내란 국조특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과 허위공문서 범행을 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였으며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정치관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각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등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요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 외교 안보직을 거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무렵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므로 윤석열 정부 유지 시 피고인은 더 높은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적으로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3년 10월경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뒤 이후 실제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까지 순직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 세 차례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탄핵 시 특검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적으로 모두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 소추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경고성 내지 호소형 계엄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가장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바로 홍장원 차장의 진술, 즉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홍장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고하고자 군경을 동원했다는 위헌 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가 같은 피고인은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직무유기 범행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고 지시할 사항이 있는 참모들을 미리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의사정족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므로 처음 소집된 이들은 대통령이 지시나 협조가 필요한 장관 또는 기관장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포함하여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조태열 장관, 김영호 장관을 20시경 호출하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호출한 참모들 중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은 20시 56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호출된 참모들은 이른바 8시 멤버로 불립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난 21시 0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연결된 출입문이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다른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국무위원들과 대접견실 책상에 앉아 담화문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읽었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거나 받은 문건을 읽어보는 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24분경부터 27분경까지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읽어본 담화문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회, 탄핵, 예산삭감, 특검 남발, 입법 독재,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대상으로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22시 43분경 대통령실을 나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실 호출을 받아 대통령실에 오기 직전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20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잘 들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는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화 종료 직후에 국정원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직후인 22시 27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 라고 명령했고, 같은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22시 53분경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2분 뒤인 22시 55분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 통화 이후인 22시 58분경 국정원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원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라며 보고를 외면하였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23시 06분경 재차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여인영 사령관은 체포조 운용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차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받아 적은 다음 그 직후 및 그 다음 날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를 정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23시 23분경에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는데,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라는 1항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